안녕하세요. 효모사파이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앵키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일 호프브로이의 마이복과 대한민국에서 독일 맥주 스타일의 맥주를 만드는 툰브로이의 로겐비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늘은 독일 맥주 비교 시험인데요. 국내 양조장의 제품이 나왔네요. 네, 툰브로이는 2020년 부산 송정에 설립된 수제맥주 양조장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밀도르프 출신의 안드레아스라는 청년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설립하게 되었는데, 본래 그들 가문의 선조들은 이제 독일에서 밀도르프에서 맥주 양조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미국식 크래프트 맥주 위주인 현 한국 맥주 시장에서 독일 청년 안드레아스는 한국의 툰브로이를 다시 열게 되면서 독일 전통 맥주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럼 툰브로이의 대표 맥주들이 헬레스 라거라든지 바이스비어, 둔켈 라거 등등의 독일식 맥주들을 근간으로 이루고 있더군요. 네, 독일식 맥주들 중에서도 안드레아스의 고향인 남부 독일의 전통 맥주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툰브로이의 오픈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예전 하우스 맥주 시절처럼 독일식을 표방하는 무난한 양조장이 하나 더 생겼겠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맥주 라인업에 로겐비어가 있는 것을 보고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로겐비어는 어떤 스타일의 맥주인가요? 네, 독일어로 로겐은 영어로는 라이, 우리말로는 호밀을 뜻합니다. 독일에서 밀맥주를 만들 때 메가된 밀을 사용하듯이 호밀맥주도 밀맥주와 비슷한 개념으로 밀이 호밀로만 대체되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는 레겐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으며, 레겐스부르크 지역 일대가 로겐비어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보리매가 홉, 물로만 맥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맥주 순수령이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서 공표된 것이 1516년인데 호밀을 사용한 맥주는 이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밀이라는 곡물은 우리가 맥주보다는 빵에 더 익숙하듯이 독일인들의 식량 자원으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상대적으로 보리메가로 만들어진 맥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맥주 순수령에 호밀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독일의 로겐비어는 발효하는 효모 자체는 독일 바이젠 맥주를 발효하는 효모와 같은 종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로겐비어는 라거가 아닌 에일 계통의 밀맥주에 속하는 맥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더불어 바이젠 효모에서 나오는 발효 맛들도 갖추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호밀이라는 곡물이 맥주에 사용되면 맥주에 남기는 독특한 맛 또한 있기에 이 밀맥주 효모의 맛만 오롯이 느낄 수는 없는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호밀이 맥주에 들어가면 맛에 있어서는 다소 알싸한 맛을 남기고요. 독일식 호밀빵에서도 비슷한 맛이 납니다. 맥주에도 슬며시 이 맛이 나와서 상당히 묘한 느낌을 줍니다. 더불어 맥주의 성질에 있어서는 끈적한 점성을 호밀이 더 더해줍니다. 맥주에 살짝 더 윤기가 생긴다고 보면 좋고요. 그럼 한번 시음을 해볼까요? 오. 오늘 특별히 원장님이 아주 독일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로겐비어 같은 경우는 색상은 조금 이제 헤페바이젠에 비해서 조금 더 붉은색에 가까운 좀 붉은기가 상당히 밝은 엠버에 끼게 되고요. 거의 엠버 색깔에 가까운 색깔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은 약간 알싸한 느낌의 향이 있고, 맛을 보면 호밀빵을 먹는 듯한 약간 이제 알싸한 스파이시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냥 깔끔해요. 네, 상당히 깔끔한데 사실 이 맥주가 왜 깔끔한지는 이따가 또 설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래에 제가 툰브로이에 방문해서 안드레아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신들의 로겐비어는 독일 밀맥주 효모로 발효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일반 에일용으로 발효했다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나나, 정향 등의 발효 맛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게 맞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독일 밀맥주 효모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더 호밀의 캐릭터를 맥주에 살리고 싶어서였다고 하더군요. 소위 바나나, 정향으로 불리는 밀맥주 효모 발효 맛에 호밀이 묻히지 않길 바랬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부산 툰브로이에서 로겐비어를 만들어서 매우 놀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독일에서도 로겐비어를 취급하는 곳이 거의 없어 찾기 엄청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베를리너 바이세와 고제 편을 다루면서 원장님이 8년 전에 독일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희귀 맥주를 찾아다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고제나 베를리너 바이세보다 로겐비어가 더 찾기 힘들고 마셔보기도 어려웠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입수 난이도를 10점 만점을 최고라고 한다면 당시 베를리너 바이스와 고제는 한 7.8점 정도고 로겐비어는 9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독일 전통 양주장의 것으로 로겐비어를 제가 마신 건 스루눈드 탁시스라고 하는 제품이 유일하고 이후 슈테르테베커라고 하는 이제 마이너한 맥주를 주로 다루는 북독일의 양주장 것까지 딱 2개였습니다. 고제나 베를리너 바이스는 미국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 사워 맥주들이 유행하면서 재발굴된 반면에 로겐비어는 아직까지 딱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네요. 독일에서도 그 정도로 희귀한 맥주였는데 국내에서 뜬금없이 로겐비어가 나왔으니 원장님 입장에서는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툰브로이 안드레아스에게 너희 독일에서조차 안 만드는 로겐을 왜 만드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의 고향인 윌도르프와 레겐스부르크도 가까운 데다가 고향의 지역 맥주인이 소개 차원에서 큰 애정을 갖고 만든다고 하더군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나 더 들었는데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어떤 독일인 맥덕이 로겐비어를 찾다가 툰브로이를 발견을 했대요. 근데 그 독일인 입장에서는 같은 독일인 동포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양장을 설립한 것도 신기한데 그곳에서 로겐비어를 만든다는 건 더 신기했겠죠.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부산 툰브로이에 로겐비어 주문이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주문하는 독일 희귀 지역 맥주라 재밌는 상황이네요. 네. 아무튼 원장님 오늘 소개한 로겐비어와 지난번의 마이복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큰 연관은 없지만 독일 바이에른의 전통 맥주라는 점과 대체로 붉은색을 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공통점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안 알려져 있는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크겠네요. 뭐 이제 오늘 소개한 맥주도 그렇고 지난번에 소개한 맥주도 그렇고 독일에서 독일 지역 맥주들 또 어떻게 보면 희귀 맥주들을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좀 알차고 보람된 우리들은 그런 네. 것 같은데 구독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